매달 꼬박꼬박 월세 받는 삶.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꿈꾸는 안정적인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은 한 은퇴자의 이야기는 그러나 1억 3천만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로 끝이 납니다. 분양 사무실에서는 분명 괜찮다, 세금 문제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오늘은 달콤한 월세의 꿈이 어떻게 쓰라린 세금 폭탄의 악몽이 될 수 있는지 그 함정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김선호 씨. 그는 퇴직금 일부로 수도권의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사무소는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세입자도 빨리 구해지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주택임 대사업자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김선호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몇 년 후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거주해온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에는 약 1억 3,228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그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김선호 씨가 다주택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월세 통장은 순식간에 세금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책 변화에 날벼락을 맞은 박정숙 여사님의 사례는 더 억울합니다. 한 일간지에서 다룬 이야기인데요. 65세 박정숙 여사님은 10여 년 전 공시가 1억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매입했습니다. 그녀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는 종부세는 40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정부가 710대책으로 관련 제도를 갑자기 바꾸면서 그녀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강제로 말소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되었고 그에 날아온 종부세 고지서에는 1,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려 27배나 폭증한 겁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투기 목적도 아니었고 10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 때문에 이런 가혹한 징벌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 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례는 오피스텔 투자가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리스크에도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 전문가 칼럼의 지적처럼 오피스텔은 이중성을 가진 말 그대로 두 얼굴의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분명 업무시설이지만 세법에서는 서류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그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이 됩니다. 내가 취득세를 낼 때는 업무용으로 4.6%를 냈더라도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나올 수 있고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가진 다른 주택과 합산되는 완벽한 주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다른 기사에서 본 한 오피스텔 입주자의 외침이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금 낼 땐 주택이라며 온갖 세금을 다 가져가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혜택을 줄 땐 주택이 아니라니 말이 됩니까? 이처럼 필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잣대가 투자자들을 깊은 혼란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 폭탄이 전부가 아니죠.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라는 또 다른 복병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시고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으시는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월세 90만 원, 즉 연간 1,080만 원의 오피스텔 임대소득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절반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오피스텔 월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100% 전부가 건보료 산정에 합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이분의 월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내던 금액에서 크게 뛰어올라 대략 28만원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국 월세에 90만원을 받아도 여기서 소득세 내고 건보료로 28만원 넘게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세 수입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 폭탄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임차인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여야 하므로 공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고 앞서 보신 사례들처럼 주택수에 포함되어 각종 세금 중과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내가 가진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본 김선호 씨 사례의 해법은 바로 등록에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찾아가 장기민간임 대주택으로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무서와 지자체 두 곳에 모두 등록하고 법에서 정한 임대 의무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연 5% 이내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내가 원래 살던 거주주택을 팔 때 이 임대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법은 매우 복잡하고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양사무소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 전에 여러 세무 전문가에게 교차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 중이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첫째, 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부가세 환급과 비과세가 중요한가? 아니면 안정적인 주거 임대가 중요한가? 둘째, 내 오피스텔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가? 셋째, 나는 어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세무서에만? 아니면 지자체에도? 넷째, 내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매도 계획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상담해 본 적이 있는가? 규제가 복잡한 만큼 잘 찾아보면 절세 혜택의 틈새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다른 주택의 절세 전략을 짜는 등 적극적인 공부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퇴자들이 오피스텔에 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은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그 화려한 이면에는 무지로 인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자동 월세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고도의 관리가 필요한 투자 자산입니다. 달콤한 말만 믿고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돌다리도 수십 번 두드려보는 신중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